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갑자기 또 추워지고 꾸리해지다가 오늘은 또 화창한 날씨입니다. 참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뉴스가 한 주 쉽니다. 반가운 손님이 와서 놀러 댕기느라 바쁠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주택난 타개를 위한 빅토리아주의 새로운 주택 정책에 대한 그나마 세부 계획 40쪽짜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숫자는 매년 8만 채씩 주택을 공급하고 그걸 10년 동안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8만 나누기 365 하면 219가 나옵니다. 하루에 219채의 공공주택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멜번 곳곳에 세워져 있는 44채의 공공주택 아파트들 순차적으로 재개발되어서 공공주택을 포함한 신규 주택으로 전환됩니다. 계획서에는 결국 지금 공공주택 거주자 외에 1000명의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더 입주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19,000명 정도가 입주 가능한 주거 공간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가 소유한 45개 부지를 선정해서 용도 변경하고 시내에 있는 사무실 건물들도 일부 바꿔서 아파트로 공사하여서 여기 9,000채 정도 주택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피셔맨스 밴드, 아덴 이쪽을 일단 우선으로 하여서 기존 액티비티 센터들을 거주 용도로 변경하고 총 21만여 채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는 브로드 메도우스와 링우드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더해봐도 80만 채가 되지는 않지만 뭐 차후에 뭔가 또 있겠죠? 라고 믿어주고 이렇게 봐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빌더들 망해 나가는데 그 많은 물량은 누가 지을 것인가? 이게 제일 큰 의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미 승인받고도 삽질 못하는 물량이 엄청납니다. 여전히 단독주택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아무리 요주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하여도 가격이 애지간히 저렴하지 않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8만 채에 달하는 물량을 소화해 줄까요? 참고로 지난번 빅토리아주 예산 발표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서 이후에 빅토리아주가 부동산 투자하기는 가장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였었습니다. 한편 저번에 이야기하였던 에어비앤비 같은 임시 숙소 시설에 대한 세금도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시행은 2025년 1월부터라서 시간은 좀 있습니다. 7.5%의 세금, 부과금이죠.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 걷어들인 돈은 공공주택 공급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멜번 지역 공공주택이 50밀리언, 지방지역에 15밀리언 뭐 이렇게 투입된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7.5% 따박따박 걷어들이고 매년 그렇게 돈이 투입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7.5% 세금 내고도 숙소사업 계속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는 세금을 받아서 개발에 돈을 쓰고 또 숙소사업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물량은 임대시장에 나올 거니까 임대주택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인가 봅니다. 하여튼 쓰는 돈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입자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처음에 세입자 구할 때 경쟁으로 임대료 더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그 처벌을 강화하고 또 세입자 퇴거 노티스나 임대료 인상 노티스 같은 거 기존의 60일 노티스에서 90일 노티스로 늘리게 됩니다.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VCAT 외에 아예 기관을 따로 두어가지고 앞으로 양측 분쟁을 직접 담당하도록 한다고도 하고 또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교육을 시킬 텐데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전면 재교육 실시한다고 합니다. 멜번 시내에 에어비앤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정부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멜번은 뭐 저도 그렇지만 참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매력이 너무 많거든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저렴한 호텔들을 왕창 지어서 공급한다면
기존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거나 아니면 돈이 안 되니까 임대 시장에 돌려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할 거 해라. 우린 세금 더 받아갈게. 세금 더 받아서 더 쓸게. 이런 컨셉보다는 공급을 확 늘려줘서 경쟁이 붙게 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업 포기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걷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포기하기도 힘들 거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호주 이민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 닥칠까? 조만간에 발표될 새로운 이민법이 한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업체는 해외에서 고숙련된 근로자를 모셔올 수 있고 이를 위해 비자는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숙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종은 따로 뭐 정해지겠지만 하여튼 연봉 12만 불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직종 관계없이 15만 불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뭐 발표가 안 됐으니까. 일부의 평가로는 호주에 들어오는 기술 이민자들은 연봉이 적은 저숙련 위주이고 고숙련 인구는 캐나다와 같은 이민 경쟁국으로 다 뺏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내무부 장관 인터뷰에서는 호주나 뭐 캐나다 이런 뭐 인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얼마나 많은 이민자 들어오느냐 뭐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들어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비자 장사 해먹던 악덕 업주들 이번에는 통이 좀 커져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난주 내내 했던 퀀타스 얘기를 안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퀀타스 전임 CEO 알란 조이스가 지난 회계 연도에 퀀타스에서 받아간 돈이 21.4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안 와가지고 제가 환율기로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 돈 184억 원이랍니다. 어제 퀀타스 측이 공개한 자료인데 여기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장기 근속 보너스 8.3 밀리언 달러 그리고 최근에 보너스 2.2 밀리언 달러 이렇게 포함해서 14.4 밀리언 달러 정도는 다시 뺏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너스라고 적은 거는 뭐 알람뿐 아니라 퀀타스 이사회 전원에게 지급된 보너스입니다. 그 보너스 지급된 같은 시기에 퀀타스는 취소된 비행기표를 계속 판매해서 막대한 이득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승객들 고생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국적기라고 이걸 지켜줘야 하는지 참 진짜 오랜만에 코로나 뉴스도 한번 다뤄봅니다. 고도로 변이가 진행된 코비드가 호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힌 거 봐서는 BA.2.86. 일명 피롤라 변종이라고 불린답니다. 피롤라. 영국에서 발간된 의료 잡지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피롤라는 2022년도에 오미크론에서 튀어나와서 생긴 변종인데 이미 꽤 퍼져 있던 놈이라고 합니다. 호주에도 진작에 상륙했지만 최근 들어서 확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까먹었을까봐 코비드 증상을 다시 말씀드리려다가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헷갈려가지고 그냥 이미지 통째로 올려봅니다. 열나고 춥고 목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몸살 기운 있고 피곤하고 콧물 지지 나오고 스니징 그리고 머리 아프고 기침 나오고 내가 여기 한 두세 가지 지금 더 가는 것 같은데. 한편 오늘 안소니 알바니지가 지난 팬데믹에 대한 전면 조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코비드 19에 대한 대처를 조사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안소니는 그냥 로얄 커미션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뭐 절차상이나 뭐나 시간이 더 걸리고 결국 법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면서 이번에 지가 실시하는 조사는 경제학자, 전염병학자, 행정 전문가 이렇게 세 분야의 전문가가 주축이 된 조사라서 좀 더 실무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과연 안소니가 다니엘의 삽질을 어디까지 파고들 것인가? 혹시 이거가 다니엘의 삽질을 덮어주기 위한 시도는 또 아닐까? 경제학자, 전염병학자,
행정 전문가 이 3명이 달려들어서 조사하면 걸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게 조사가 될지 또 얼마나 두껍게 덮어줄지 그게 저의 관심 분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빅토리아주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한마디로 졸속이다. 고숙련과 저숙련의 기준선은 연봉 12만 불이다. 이제는 떠난 퀀타스 전 CEO 알란 조이스가 지난 회계 연도에 받아간 돈은 2140만 불이다. 따라서 알란은 인간이 아니다. 안소니가 이전 정부와 각 주정부의 팬데믹 대처에 대해서 실무 차원의 조사를 시작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구독 다시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